어서 오세요. 판례 읽어주는 꿀TV입니다. 반갑습니다. 형법의 보충성 원칙과 보장적 기능에 관하여. 형법의 보충성의 원칙이란 다른 수단에 의해서는 법익을 보호하기 불가능한 경우에 최후 수단으로 형법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원칙이다. 이에 의하면 국가가 형벌을 수단으로 하여 종교적, 도덕적 가치관을 강제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될 수 없다는 형법의 탈윤리화, 비범죄화를 요구하게 된다. 형법의 보장적 기능이란 형법이 국가의 형벌권의 한계를 명백히 하여 자의적인 형벌로부터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는 기능을 말한다. 형법의 보충성 원칙과 보장적 기능에 관하여. 형법의 보충성의 원칙이란 다른 수단에 의해서는 법익을 보호하기 불가능한 경우에 최후 수단으로 형법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원칙이다. 이에 의하면 국가가 형벌을 수단으로 하여 종교적, 도덕적 가치관을 강제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될 수 없다는 형법의 탈윤리화, 비범죄화를 요구하게 된다. 형법의 보장적 기능이란 형법이 국가의 형벌권의 한계를 명백히 하여 자의적인 형벌로부터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는 기능을 말한다. 유추해석 금지의 원칙이란 법 규정 문헌의 가능한 의미를 지나치게 벗어나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해석하는 것은 금지된다. 유추해석 금지의 원칙은 범죄의 구성 요건과 가벌성에 관한 모든 요소에 대하여 적용되며 피고인에게 유리한 유추해석은 허용된다. 위법성 조각 혹은 책임 조각 사유나 형면제 사유에 관하여 그 범위를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도 가벌성의 범위가 확대되어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되는 바, 이러한 것도 유추해석 금지의 원칙에 위반된다. 유추해석 금지의 원칙이란 법 규정 문헌의 가능한 의미를 지나치게 벗어나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해석하는 것은 금지된다. 유추해석 금지의 원칙은 범죄의 구성 요건과 가벌성에 관한 모든 요소에 대하여 적용되며 피고인에게 유리한 유추해석은 허용된다. 위법성 조각 혹은 책임 조각 사유나 형면제 사유에 관하여 그 범위를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도 가벌성의 범위가 확대되어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되는 바, 이러한 것도 유추해석 금지의 원칙에 위반된다. 제1조 제2항 범죄 후 법률의 변경을 해석하면 범죄 후란 실행행위 종료 후를 의미하며 결과 발생은 포함하지 않는다. 실행행위 도중에 법률의 변경이 있어 실행행위가 신구법에 걸쳐 행하여진 때에는 당연히 신법이 행위시법이 되어 제1조 제1항이 그대로 적용이 된다. 법률의 변경은 가벌성과 관련된 총체적 법률 상태의 변경을 의미한다. 판례의 변경이나 대법원 양형 기준의 변경은 법률의 변경에 해당되지 않는다. 판례는 법률의 변경의 등기가 무엇인가에 따라 제1조 제2항의 적용 범위를 달리 보고 있는 바, 처벌이 부당하거나 과형이 과중하였다는 반성적 고려에서 법령을 개폐한 경우에만 제1조 제2항을 적용한다. 제1조 제2항 범죄 후 법률의 변경을 해석하면
범죄 후란 실행행위 종료 후를 의미하며 결과 발생은 포함하지 않는다. 실행행위 도중에 법률의 변경이 있어 실행행위가 신구법에 걸쳐 행하여진 때에는 당연히 신법이 행위시법이 되어 제1조 제1항이 그대로 적용이 된다. 법률의 변경은 가벌성과 관련된 총체적 법률 상태의 변경을 의미한다. 판례의 변경이나 대법원 양형 기준의 변경은 법률의 변경에 해당되지 않는다. 판례는 법률의 변경의 등기가 무엇인가에 따라 제1조 제2항의 적용 범위를 달리 보고 있는 바, 처벌이 부당하거나 과형이 과중하였다는 반성적 고려에서 법령을 개폐한 경우에만 제1조 제2항을 적용한다. 중국에 있는 대한민국 영사관에서 중국인이 대한민국 국민의 사문서를 위조한 경우 형법의 적용 범위, 형법의 장소적 적용 범위에 관련한 문제이다. 중국 북경시에 소재한 대한민국 영사관 내부는 여전히 중국의 영토에 속하므로 속지주의가 적용되지 않으며 중국인의 범죄이므로 속인주의도 적용되지 않고 사문서 위조죄는 제5조의 보호주의의 적용 대상도 되지 않는다. 문제는 제6조의 대한민국 국민에 대한 범죄로 볼 수 있느냐가 문제되는데 판례는 사문서 위조죄가 형법 제6조의 대한민국 또는 대한민국 국민에 대하여 범한 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고 있다. 사문서 위조죄가 세계주의의 적용 대상이 되는 것도 아니고 결국 외국인의 국외범에 해당하므로 한국 법원은 재판권이 없다. 중국에 있는 대한민국 영사관에서 중국인이 대한민국 국민의 사문서를 위조한 경우 형법의 적용 범위, 형법의 장소적 적용 범위에 관련한 문제이다. 중국 북경시에 소재한 대한민국 영사관 내부는 여전히 중국의 영토에 속하므로 속지주의가 적용되지 않으며 중국인의 범죄이므로 속인주의도 적용되지 않고 사문서 위조죄는 제5조의 보호주의의 적용 대상도 되지 않는다. 문제는 제6조의 대한민국 국민에 대한 범죄로 볼 수 있느냐가 문제되는데 판례는 사문서 위조죄가 형법 제6조의 대한민국 또는 대한민국 국민에 대하여 범한 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고 있다. 사문서 위조죄가 세계주의의 적용 대상이 되는 것도 아니고 결국 외국인의 국외범에 해당하므로 한국 법원은 재판권이 없다. 계속범과 즉시범에 관하여 체포감금죄 제276조, 주거침입죄 제319조 제1항과 같이 기수 후에도 법익침해 상태, 위법 상태가 계속되는 동안 범죄도 완성 종료되지 않은 범죄를 계속범이라 하고 살인죄 제250조, 절도죄 제329조와 같이 구성요건적 결과가 발생하여 기수가 됨과 동시에 범죄도 완성 종료되는 범죄를 즉시범 또는 상태범이라고 한다. 계속범은 기수로 된 이후에도 위법 상태가 계속되는 동안 타인이 공동정범 또는 방조범으로 가담할 수 있고 정당방위의 성립이 가능하며 위법 상태 종료시가 공소시효의 기산점이 된다. 즉시범에 있어서는 범죄가 기수로 된 이후에는 공범 성립이 불가능하다. 계속범과 즉시범에 관하여 체포감금죄 제276조, 주거침입죄 제319조 제1항과 같이 기수 후에도
법익 침해 상태, 위법 상태가 계속되는 동안 범죄도 완성 종료되지 않은 범죄를 계속범이라 하고, 살인죄 제250조, 절도죄 제329조와 같이 구성요건적 결과가 발생하여 기수가 됨과 동시에 범죄도 완성 종료되는 범죄를 즉시범 또는 상태범이라고 한다. 계속범은 기수로 된 이후에도 위법 상태가 계속되는 동안 타인이 공동정범 또는 방조범으로 가담할 수 있고, 정당방위의 성립이 가능하며 위법 상태 종료시가 공소시효의 기산점이 된다. 즉시범에 있어서는 범죄가 기수로 된 이후에는 공범 성립이 불가능하다. 자수범에 관하여 행위자가 자신이 직접 실행하여 정범이 될 수 있는 범죄를 자수범이라고 한다. 자수범에 있어서 직접 실행행위를 하지 않은 자는 정범, 단독정범, 공동정범, 간접정범이 될 수 없으며 협의의 공범, 교사범, 종범이 될 수는 있다. 위증죄 제152조가 여기에 속한다. 판례는 강제추행에 대하여 자수범이 아니므로 피해자를 도구로 이용한 간접정범의 형태로 범할 수 있다고 본다. 자수범에 관하여 행위자가 자신이 직접 실행하여 정범이 될 수 있는 범죄를 자수범이라고 한다. 자수범에 있어서 직접 실행행위를 하지 않은 자는 정범, 단독정범, 공동정범, 간접정범이 될 수 없으며 협의의 공범, 교사범, 종범이 될 수는 있다. 위증죄 제152조가 여기에 속한다. 판례는 강제추행에 대하여 자수범이 아니므로 피해자를 도구로 이용한 간접정범의 형태로 범할 수 있다고 본다.